안녕하세요. 인생의 반환점을 지나오신 여러분, 제 이름은 김영성입니다. 저는 올해로 100살이 되었습니다. 이 나이가 되니 이제는 듣기에 거북한 말이라도 두려움 없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때는 매우 따뜻했던 수많은 가정이 세월이 흐르면서 부모와 자녀, 손주 사이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모습을 너무도 많이 지켜봤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은 60살을 넘기신 분들, 자녀와 손주의 눈빛과 태도에서 분명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신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혹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왜 이제는 내 의견을 묻지 않는 걸까? 왜 예전보다 대답이 짧아진 걸까? 왜 나와 오래 앉아 이야기를 나누려 하지 않는 걸까? 그렇다면 잠시 이 자리에 머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어른은 항상 옳다고 믿으신다면, 모든 변화의 책임이 젊은 세대에게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이야기는 불편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떠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 말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오늘 저는 3가지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단 3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심코 그것들을 여전히 붙들고 있다면 자녀와 손주들은 예전처럼 우리를 존중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건 그들이 예의가 없어서도 아니고 사회가 변했기 때문만도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태도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충분히 오래 살아본 사람으로서 솔직하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존중은 저절로 영원히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매일 가꾸어지거나 아주 조용히 사라집니다. 지금부터 저는 그 3가지가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제때 알아차리고 스스로를 조금씩 고쳐나갈 수 있다면 자녀와 손주들은 우리를 더 존중하게 될 뿐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노년의 품위를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말하는 방식의 작은 변화 하나가 관계의 균형을 지켜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년은 가치가 사라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나 노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시선은 달라집니다. 오랜 세월을 지켜보며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자녀와 손주가 멀어지는 이유는 반드시 그들이 예의가 없어서만은 아닙니다. 사회가 너무 빠르게 변했기 때문만도 아닙니다. 문제의 핵심은 대부분 애정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른의 말과 마음가짐에서 흘러나오는 기운에 있습니다. 가정은 하나의 유리병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 한마디는 그 안에 떨어지는 물 한 방울과 같습니다. 맑은 물이면 병은 점점 투명하게 빛납니다. 그러나 탁한 물이 비록 조금씩일지라도 계속 쌓이면 결국 공간 전체가 무거워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에는 더욱 무게가 실립니다. 노인은 단지 가족의 한 구성원이 아닙니다. 한 집안의 기운을 좌우하는 축과도 같습니다. 내가 기쁘면 공기가 가벼워지고 내가 불만에 차 있으면 집안 전체가 긴장합니다. 이것은 권력이 아니라 세월이 만들어내는 자연스러운 영향력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자녀와 손주는 수많은 보이지 않는 압박 속에 살아갑니다. 일, 재정, 사회적 기대, 말없이 이어지는 경쟁. 그들은 지쳐 있으면서도 언제나 그것을 말로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올 때마다 또 하나의 무거움을 마주해야 한다면 그들은 침묵을 선택하고 서서히 거리를 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래도록 존중받고 싶다면 우리는 말의 절제를 배워야 합니다. 차갑게 침묵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적게 말하되 맑게 말하는 것, 충분히 말하되 따뜻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존경은 나이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곁에 있을 때 느껴지는 평안함에서 비롯됩니다. 이제부터 저는 3가지 말의 유형에 대해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말을 목구멍에서 붙잡아 두지 못한다면 그 말들은 가족 사이의 가까움을 조용히 깎아내릴 수 있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는 자신의 아픔을 자녀와 손주가 집에 올 때마다 중심에 두는 습관입니다. 많은 가정에서 익숙하게 벌어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녀가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인사도 하기 전에 이런 말이 먼저 나옵니다. 요즘 아버지는 허리가 너무 아프다. 어머니는 잠을 통 못 주무신다. 늙은이 팔자가 참 고달프다. 이 말들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노년에는 실제로 병도 있고 피로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남의 시작과 끝이 언제나 나의 고통으로 채워질 때 집안의 공기는 서서히 먹구름이 드리운 듯 무거워집니다. 처음에는 자녀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듣습니다. 하지만 반복될수록 그들은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병을 고쳐줄 수도 없고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어느 순간 방문은 위로의 시간이 아니라 정신적 에너지를 소모하는 시간이 됩니다. 집은 쉼의 공간이어야 하는데 오히려 마음을 다잡아야 하는 장소가 되어버립니다. 존중은 그 지점에서부터 조금씩 옅어집니다. 사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지쳐버릴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바꾼다는 것은 병을 숨기거나 강한 척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절제를 배우는 것입니다. 아픔은 인정하되 그 고통을 집안의 배경음악처럼 만들지 않는 것, 그리고 한마디의 평안을 남기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괜찮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노인이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다독일 줄 알 때 집안의 공기는 자연스레 가벼워집니다. 공기가 가벼워지면 자녀의 발걸음도 덜 망설이게 됩니다. 따뜻한 집이란 병이 없는 곳이 아닙니다. 아픔이 빛을 모두 차지하지 않는 곳입니다. 두 번째로, 자녀와 손주를 조용히 멀어지게 만드는 것은 과거의 공로를 마치 빛처럼 반복해서 상기시키는 태도입니다. 예전에 너 때문에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기회를 포기했는지, 아니, 어머니는 너한테 젊음을 다 바쳤다. 내 자식, 부모가 없었으면 네가 어떻게 오늘이 있을 수 있겠니? 이 말들은 모두 사실입니다. 부모의 공로를 부정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모일 때마다 이야기가 다시 그 희생으로 돌아간다면 사랑은 어느새 감정의 빚으로 바뀌기 쉽습니다. 사랑이 보답을 요구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온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자녀는 갚아야 한다는 느낌, 보충해야 한다는 부담, 충분히 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관계의 자연스러움은 사라지고 보이지 않는 긴장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부모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자식이 생활비도 잘 챙기고 연락도 하는데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질까? 사실 관계가 의무 위에 세워지며 존중은 점차 자발적인 마음이 아니라 강요된 책임으로 변합니다. 젊은 세대는 여전히 할 일을 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작은 거리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거리는 세월과 함께 조금씩 커집니다. 자녀를 키운다는 것은 부모로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그 시절에 우리는 우리의 몫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보답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 하지 않게 됩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나는 해야 할 일을 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기대를 내려놓을 때 가족의 사랑은 제자리를 찾습니다. 가볍고 짐이 되지 않는 자리로 돌아옵니다. 진정한 사랑은 공로의 목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래가는 존중은 빚진 마음 위에서는 자라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자녀와 손주가 점점 마음을 닫게 만드는 것은 과거를 기준으로 현재를 판단하는 태도입니다. 내 시대에는 무슨 압박이 있다고 불평했겠니? 너 나이 때 나는 이미 다 스스로 해결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너무 약해. 이 말들은 겉으로 들으면 단순한 평가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젊은 세대에게는 그것이 곧 부정으로 느껴집니다. 세대마다 처한 환경은 다릅니다. 우리의 시대는 물질적으로 부족했습니다. 그들의 시대는 정신적 압박, 보이지 않는 경쟁, 숨가쁜 변화의 속도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고통의 모양은 다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고통이 더 가볍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녀를 남들과 비교하거나 과거의 자신과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의도치 않게 그들의 자존감을 건드리게 됩니다. 가족 식사는 점점 따뜻한 대화의 자리가 아니라 젊은 세대가 자신의 삶을 변호해야 하는 작은 재판처럼 변해갑니다. 자녀가 늘 평가받고 있다고 느끼는 곳에서는 존중이 자라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바꾸는 일은 아주 단순한 인정에서 시작됩니다. 시대마다 고유한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옛날에는 이라고 말하기보다 너희 시대도 많이 힘들겠구나 라고 말하는 것, 비록 작은 노력이라도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노인이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버팀목이 되어줄 때 자녀의 눈빛은 달라집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믿기 때문에 달라집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는 큰 잘못이 아닙니다. 그저 입에 익은 습관일 뿐입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가 여전히 온전하다고 믿는 그 따뜻함을 조금씩 앗아갈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문득 자녀의 방문이 줄어들고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어쩌면 노년의 외로움은 어느 한순간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고 아주 익숙한 말들 속에서 서서히 쌓여가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저는 80, 90을 넘긴 많은 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분들은 돈이 부족하지도 않고 집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이름 붙이기 어려운 빈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뒤에 남겨진 듯한 느낌입니다. 자녀와 손주는 여전히 선물을 보내고 전화도 합니다. 하지만 예전과 같은 가까움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어 조용한 방에 혼자 남으며 한 가지 질문이 또렷이 떠오릅니다. 왜 나는 이렇게 외로운 걸까? 노년은 본래 마음이 예민해지기 쉽습니다. 거리를 느끼면 자연스러운 반응은 더 붙잡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더 자주 말하고 싶고 더 분명한 관심을 요구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손안의 모래와도 같습니다. 세게 쥐수록 더 빨리 흘러내립니다. 많은 이들이 물질적으로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따뜻함은 부족합니다. 그것은 자녀가 무심해서가 아닙니다. 두 세대 사이의 공기가 너무 팽팽해져 누구도 쉽게 건드리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서운한 말, 습관처럼 튀어나오는 원망의 말을 내려놓는 일, 사실 자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먹고 있던 사슬을 푸는 일입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면 눈빛도 부드러워집니다. 그런 평온함은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저는 참으로 평안한 노인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하소연하지도 않고 공로를 내세우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자녀와 손주가 그 곁에 앉기를 좋아합니다. 그 곁에 있으면 마음이 가볍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자녀가 찾는 것은 완벽한 어른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저 평안한 자리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집안의 공기를 더 무겁게 만드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돌아오는 발걸음을 조금 더 가볍게 만드는 사람일까요? 저는 80, 90을 넘긴 많은 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분들은
돈이 부족하지도 않고 집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이름 붙이기 어려운 빈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뒤에 남겨진 듯한 느낌입니다. 자녀와 손주는 여전히 선물을 보내고 전화도 합니다. 하지만 예전과 같은 가까움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어 조용한 방에 혼자 남으면 한 가지 질문이 또렷이 떠오릅니다. 왜 나는 이렇게 외로운 걸까? 노년은 본래 마음이 예민해지기 쉽습니다. 거리를 느끼면 자연스러운 반응은 더 붙잡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더 자주 말하고 싶고 더 분명한 관심을 요구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손안의 모래와도 같습니다. 세게 줄수록 더 빨리 흘러내립니다. 많은 이들이 물질적으로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따뜻함은 부족합니다. 그것은 자녀가 무심해서가 아닙니다. 두 세대 사이의 공기가 너무 팽팽해져 누구도 쉽게 건드리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서운한 말, 습관처럼 튀어나오는 원망의 말을 내려놓는 일은 사실 자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묶고 있던 사슬을 푸는 일입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면 눈빛도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그런 평온함은 굳이 부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사랑을 끌어당깁니다. 저는 참으로 평안한 노인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하소연하지도 않고 공로를 내세우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자녀와 손주가 그 곁에 앉기를 좋아합니다. 그 곁에 있으면 마음이 가볍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자녀가 찾는 것은 완벽한 어른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저 평안한 자리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우리가 정말로 집안의 공기를 바꾸고 싶다면 내일부터 우리는 어떤 구체적인 행동으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문제가 사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집안의 공기를 어떻게 유지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변화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첫 번째 실천은 하루 동안 불평하지 않기입니다. 병을 부정하라는 것도 아니고 강한 척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하루 동안 어떤 부정적인 말을 꺼내기 전에 스스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이 말이 집안의 공기를 가볍게 해줄까? 그렇지 않다면 잠시 삼키십시오. 하루를 해보고 사흘을 이어가 보십시오. 어느 순간 자신의 마음도 함께 부드러워졌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실천은 잔소리를 준비하는 대신 따뜻한 공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소박하지만 정갈한 한 끼 식사, 따뜻한 차 한 잔, 정갈하고 은은한 불빛, 자녀가 집에 들어섰을 때 쉼을 느낀다면 그들은 자연히 더 오래 머물고 싶어질 것입니다. 존중은 때로 이렇게 일상적인 편안함에서 시작됩니다. 세 번째 실천은 품위 있는 고독을 기르는 것입니다. 자녀가 시간을 채워주기만을 기다리는 시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책 한 권을 읽고 화분 하나를 돌보고 아침마다 산책을 하십시오. 스스로의 내면을 돌볼 때 우리는 더 이상 타인의 관심에 매달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독립성이 곧 평온함이 됩니다. 자존감이 길러지면 가족 안의 에너지도 자연스럽게 조율됩니다. 자녀는 의무 때문에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안심이 되기 때문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매일 무거운 말 한마디를 덜어내고 가벼운 행동 하나를 더해 간다면 노년은 기다림의 끝이 아니라 은은히 향기를 내는 계절이 될 것입니다. 결국 존중은 우리가 더 나이가 많다는 사실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희생했는가에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지속되는 존경은 인생의 변화 속에서도 우리가 지켜내는 평안한 기쁨에서 비롯됩니다. 노인은 마당 한가운데 서 있는 큰 고목과도 같습니다. 나무는 많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그늘을 내어주었다고 공로를 내세우지도 않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든든히 서서 부드러운 그늘을 드리울 뿐입니다. 그러면 자녀와 손주는 자연스레 그 곁으로 모여듭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으시며 마음속에 작은 울림이 닿았다면 감사의 한마디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아볼 준비가 된 자신에게 보내는 감사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찰이 도움이 되었다면 노년과 외로움, 그리고 삶의 마지막 시기에도 품위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 앞으로도 함께 나누기 위해 채널을 구독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저는 늘 믿습니다. 나이는 우리를 작게 만들지 않습니다. 내면이 충분히 깊다면 어른은 자녀가 돌아오고 싶어 하는 사람이 됩니다. 의무 때문이 아니라 평안함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날들 속에서 예순을 넘긴 많은 분들이 조용히 마주하고 있는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왜 자녀가 곁에 있음에도 나는 여전히 가족 안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것일까요?